또 안 돼서 예. 빈집이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거고 예. 그럼 뭐 당연히 빈집이 생기면 예. 뭐 일부 이제 그 노른자 땅들은 좀 다른 현상이겠지만 집값 폭락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일본에는 0원짜리 집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힘드니까 그냥 가지고만 가라. 가격이 하나도 없는 예. 집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예. 그게 사실은 공포스러운 일이거든요. 현재 예. 집 가지고 있는 대다수 예. 시민들한테는 예. 20년, 30년이 멀지 않은 미래인데 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좀 언론도 계속 경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경고가 돼야 그렇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라고 하는 예. 것들, 또 집을 통해서 좀 1억 천금하겠다고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부족한 게 그 아닌가.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데요. 근데 문제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공급 확대론. 집값 잡으려면은 투기 수요 잡으려고 세금 올리고 보유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죠. 주장은. 어떻게 잡느냐? 공급을 확대하면 잡는자. 큰일 날 일인데요. 큰일 날 일이죠.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집이 남아 돌아갈 예. 텐데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참여정부 때를 돌이켜보면은 그때 뭐 판교 신도시 한다 그러면서 봉급 확대한다 그러니까 더 올라버렸어요. 예. 예, 그거는 불난 집에 예. 장작 더 던져주는 기름을 것밖에 안 뿌리는 됩니다. 길이죠. 예. 아까 저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은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공식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최근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본인은 최저임금 때문에 문 닫은 게 아니다. 예. 그것만이 아니라 임대료 상승이라든가 그게 더 크죠. 이제 사실. 그렇죠. 이제 지역 내에 뭐랄까요 예. 개성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예. 고객이 안 찾아와서 예. 여러 이유로 문을 닫았는데 신문에는 꼭 나는 것이 최저임금 때문에 문 닫았다.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그 최저임금 때문에 뭐 문 닫는다. 근데 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 부분들을 좀 보조하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예. 또 이제 그 임대차 보호법 내에서의 예. 뭐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최저임금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 설득력 있는 얘기처럼 돌아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예. 예. 그건 이제 과정인데요.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가 너무 많고 예.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게 기본이죠. 택시도 외국에 2배 있고 식당도 2배 있고 카페는 2배가 아니고 한 5배쯤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자영업자들이 전부 절반으로 줄면은 외국 표준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손님이 지금보다 2배 오죠. 평균. 그러면 다 살아나죠. 그럼 외국처럼 미장원도 잘 되고 택시도 잘 되고 식당도 잘 될 텐데 우리는 너무 그쪽이 많은 거예요. 복지국가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복지국가를 안 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전부 자영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이제 특히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이제 대형 미디어들이 참여정부 때는 좀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여정부 때도 그때 이제 그런 말이 유행했잖아요. 경포대 혹시 지금도 기억하시죠? 예, 그때 유명했습니다. 예, 뭐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예, 비방하면서 경제 정책 자체가 추진될 수 없도록 이제 심한 여론 말을 예. 써서 대통령을 공격했었는데요. 예. 근데 또 결과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서 놓고 봤을 때는 참여정부 때의 경제 실적 지표들이 객관적으로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좋습니다. 지금 이제 여론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는다든가 소득주도적 성장 정책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도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경제 살리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고 진짜 많은 고민하고 많은 회의하고 많은 전문가들 물어보고 이랬거든요. 제가 그걸 옆에서 쭉 지켜봤기 때문에 어느 대통령보다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했고 많이 살렸습니다. 실제로. 그때 좋은 정책을 많이 썼거든요. 부동산 정책도 종부세 무슨 이런 거 그리고 그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이런 것이 그때 정말 잘한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서 공격을 많이 받는데 이때 잘해야 됩니다. 이 공격을 너무 의식해가지고 빨리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초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옳은 방향을 취해서 좀 참고 멀리 보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정부 때 그렇게 경제 망한다, 나라가 어렵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더 어렵던 시절엔 그런 얘기들을 언론이 별로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나놓고 그렇게 느낀 사람이 참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장기주의자입니다. 그분이 멀리 보고 뚜벅뚜벅 하려고 했고 거듭거듭 강조한 것이 당장 성과 안 내도 좋습니다. 천천히 갑시다. 원칙을 지키며 갑시다. 요건 내가 다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하세요. 하고 장관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거듭거듭 했습니다. 그게 훌륭한 대통령의 자세고요. 그런 대통령 잘 없습니다. 경제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서둘지 않고 네. 원칙에 따라 이렇게 진행되는데 사실은 언론에서 또 이렇게 이걸 굉장히 단기 성과를 내라고 주문을 하고 네. 이러다 보면 정부가 또 조급해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은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사를 한두 문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아주 핵심을 찔러주신데 우리 전우영 선생님은 역사학자로 알고 있는데 경제학자를 하셨어도 훨씬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국은 이때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성장을 해온 나라고요. 그래서 고성장에 익숙해 있습니다. 제가 덴마크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휘파람을 불면서 흥얼흥얼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하니까 요새 덴마크 경제가 너무 좋고 그래서 택시 손님도 많고 그래서 소득도 많고 그래서 내가 신혼인데 얼마 안 가서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기분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자니까 관심이 생겨가지고 작년 경제 성장률이 혹시 몇 %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택시 기사의 대답이 3%래요. 3%. 그때 한국은 뭐 한 4, 5% 이렇게 할 때입니다. 예. 한국에서 그때 3% 하면 저성장 뭐 불경기하고 난리 날 때였어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성장률과 네. 이제 이미 이제 선진경제 단계에 돌입한 나라들의 성장률은 다를 수밖에 없겠고요. 물론 그렇죠. 지금 필요한 것은 오히려 이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이제 현재의 저성장 국면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어쩌면 내내 지속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고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고 5천만 이상 3만 불을 가진 나라의 중에서 7개밖에 안 되는 나라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 그걸 이제 우리 스스로 인지하고 그에 맞는 이제 사회적 논의가 좀 활발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좀 뭐랄까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또는 이제 학문적인 이런 지식들이 좀 넓게 퍼져나가야 국민들이 조급증도 버릴 수 있고 두려움도 떨칠 수가 있을 텐데 언론이 너무 단편적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경제 정책에 대한 이제 뭐랄까 평균적 식견도 그렇게 높지 않은 이제 상황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이사장님께서 뭐 장학재단 일로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나은 미래를 향해 걷게 만드는 좀 힘이 돼 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많은 좀 활약 앞으로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전우영의 사담 첫 번째 시간은 천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TV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